네, 반갑습니다. 강 교수입니다. 오늘 로키드 헬스케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오늘 종목 차트만 보면 솔직히 불안합니다. 급락이 나왔다가 다음날에도 급등이 나오고 최근에도 VI가 계속해서 반복됐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거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미 고점이 지나간 거 아니냐? 그런데 로키드 헬스케어의 급락과 급등은 아무 이유 없이 나오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종목은 이유를 알고 보면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케이스에 가깝습니다. 최근 2달 동안만 보더라도 이 글로벌 혁신 기업에 선정됐고 AI 기반 장기 재생 플랫폼 전면 가동을 시작하고 그리고 일본의 신장 재생 원천 기술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이 연달아 나왔죠. 이게 단순한 테마였다면 한번 튀고 끝이 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로키드 헬스케어는 신고가를 찍고도 조정이 나오고도 계속해서 거래량과 관심이 붙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를 하느냐? 이 종목을 보는 시장의 시선이 단기성 이벤트가 아니라 기술과 기업의 가치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에서 보이는 급락과 급등은 공포 신호라기보다는 해석이 갈리는 과정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유를 모르고 보면 그냥 불안한 변동성으로 보이고 이유를 알고 보면 아, 이래서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로키드 헬스케어가 이렇게 흔들리는지, 이 급락과 급등이 어떤 재료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 각각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할지 이 흐름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로키드 헬스케어의 급락, 급등 그 이유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 강교수의 포인트 함께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로키드 헬스케어의 이 주가 움직임을 무섭다 위험하다가 아니라 왜 이런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단기 테마처럼 보면은 솔직히 대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업 구조와 재료를 같이 놓고 보면 이 급등, 급락은 꽤 설명이 됩니다. 지금 로키드 헬스케어는 재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주가가 가장 많이 흔들리는 구간은 항상 비슷합니다. 회사의 정체성이 바뀔 때, 시장의 새 기준으로 평가를 다시 시작할 때 로키드 헬스케어가 딱 이 지점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뇨발 치료회사, 3D 바이오 프린팅 테마 이 정도의 이미지로 묶여 있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개월 동안에 이 회사의 설명이 달라졌죠. AI 기반 장기 재생 플랫폼 전면 가동, 일본 시장의 신장 재생 원천 기술 특허, 그리고 글로벌 혁신 기술 기업 선정, 이 세 가지로 단기 재료가 아니라 회사의 체급이 바뀌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방향으로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충돌하면서 급락, 급등이 반복되는 겁니다. 급락이 나온 이유부터 먼저 알아봐야겠죠. 많은 분들이 이 기술 뉴스가 이렇게나 많은데 왜 이렇게 빠지냐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급락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기 수익 실현의 물량입니다. 로키드 헬스케어는 최근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기 수익을 크게 본 자금들이 당연히 한 번에 나옵니다. 둘째로 재료 해석의 차이입니다. AI, 장기 재생, 신장 특허,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와 대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아직 돈 버는 건 아니잖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의 차이가 주가를 흔듭니다. 세 번째는 수급의 구조입니다. 최근 로키드 헬스케어는 이 거래량이 급격히 늘었다가 줄었다를 반복합니다. 이건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이죠. 즉 한쪽은 정리를 하고 한쪽은 받아주는 구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급락 이후의 움직임입니다. 로키드 헬스케어는 한번 빠지고 끝나는 종목이 아닙니다. 빠지면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완전히 떠나는 자금이 아니라 위치를 바꾸는 자금이 많다. 즉, 이 종목은 끝이 아니라 보시는 게 더 명확하고 이 가격을 조정해서 다시 보자는 자금이 계속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급락과 급등이 반복되는 핵심 구조입니다. 최근 2개월간의 재료가 왜 중요할까요? 이제 재료를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혁신 기업 선정에 이건 단순한 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제 공공기관과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이 기술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는 의미죠. 이러한 이슈는 단기 주가를 폭등시키기보다는 기관, 중장기, 이 자금들이 관찰 리스트에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급등보다는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그 수급이 붙습니다. 두 번째는 AI 장기 재생 플랫폼, 이것의 전면 가동입니다. 이 재료가 중요한 이유는 이 회사의 미래 설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로키드 헬스케어는 이제 단일 치료 솔루션 기업이 아니라 AI 기반 장기 재생 플랫폼 기업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초기에 항상 변동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아직 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본 시장의
신장재생 특허입니다. 이 재료는 가장 무거운 재료입니다. 신장재생은 이 시장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당뇨발, 피부재생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허는 지금 당장 돈을 벌겠다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이러한 재료가 나오면 주가는 한 번에 가지 않습니다. 기대감, 의심, 재평가 단계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어떻게 봐야 하나? 지금 로키드 헬스케어의 차트는 명확합니다. 한 번에 끝낼 생각이 없는 종목, 뉴스 하나에 끝낼 구조가 아니고 계속해서 흔들면서 그 기준을 만드는 구간. 이런 종목은 단기 테마주의 기준으로 보면 매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커지는 초입 구간으로 본다면 이 변동성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지금 구간의 핵심은 판단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 종목에서 사람들의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실력이 아니라 기준의 차이입니다. 급락을 위험으로 보는 사람과 급락을 해석 구간으로 보는 사람, 이 차이가 결국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 로키드 헬스케어는 이유 없는 변동성이 아닙니다. 이유가 분명한 변동성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 이 흐름을 기준으로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은 어떤 신호를 기다려야 할지, 보유자 미보유자 전략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영상에서 가장 실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로키드 헬스케어는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구나 같은 전략을 쓰면 오히려 손실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기술 뉴스는 계속해서 나오고 주가는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시장이 해석이 아직 하나로 모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사라, 팔아라가 아니라 보유자와 미보유자를 완전히 나눠서 현실적인 대응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키드 헬스케어를 이미 들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가장 힘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가의 변동성은 큰데 이걸 해석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아니라 이벤트와 구조를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로키드 헬스케어는 하루 이틀 등락으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면 거의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보유자가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은 이렇게 흔들리면 뭔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이 안 흔들리면 오히려 이상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설명이 바뀌는 이 초입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당뇨발 치료회사에서 AI 기반 장기재생 플랫폼 기업, 이렇게 설명이 바뀌는 기업은 항상 주가가 먼저 불안정해지고 그 다음 기준이 잡힙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흔들린다가 위험하다, 이 공식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보유자가 반드시 봐야 할 기준 첫 번째, 급락의 성격입니다. 급락이 나올 땐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급락이냐입니다. 급락 후에 악재 뉴스가 없는지, 급락 후에 뉴스의 공백, 거래가 감소가 되었는지, 급락 후에 바로 반등 시도가 있었는지. 최근 로키드 헬스케어의 급락은 대부분 뉴스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변동성입니다. 이건 정보의 악화가 아니라 수급에 대한 조정에 가깝습니다. 보유자라면 이런 급락을 보고 틀렸나 보다, 아직 구조가 살아있나를 보셔야 됩니다. 보유자가 바라봐야 될 기준 두 번째, 거래량의 지속성입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게 거래량입니다. 급락 때 거래량이 터졌다가 완전히 죽지 않고 유지된다. 이 구조는 완전 이탈이 아니라 자리 이동이 계속 일어나는 신호입니다. 로키드 헬스케어는 최근 급락 이후에도 거래량이 급격히 말라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곧 이 종목을 완전히 버리겠다는 시장은 아직 없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벤트 캘린더입니다. 이 종목은 가격이 아니라 이벤트 캘린더로 봐야 됩니다. 추가적인 기술의 발표, 적용증 확장, 해외 기업과 협업, 임상 관련 언급, 이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주가는 지금과 전혀 다른 해석을 받게 됩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 이벤트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유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이게 있죠. 하루 급락에 전량 매도, VI 한 번에 공포 매도, 이렇게 흔들리면 안 좋은 거다라는 단순한 해석. 이건 기술주, 바이오주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실수입니다. 이제 로키드 헬스케어를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이분들께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지금 못 사도 기회는 여러 번 온다. 미보유자 전략의 핵심 문장은 이겁니다. 추격이 아니라 확인 후 진입이다. 이 종목은 급등이 나오는 날에 들어가면 거의 반드시 흔들립니다. 미보유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이 급등 캔들을 보고 충동적인 진입, 그리고 VI 후 충동적인 매수, 그리고 이번에 안 사면 끝이라는 생각. 로키드 헬스케어는 이미 한 번 신고가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조정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추격보다 확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기다려볼 신호는 뭐가 있을까요? 급락 이후에 가격의 유지입니다. 급락이 나온 뒤에 바로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 아니면 가격을 버티는지, 이 차이가 큽니다. 가격이 며칠간 버텨주면 그 자체가 받아주는 수급이 있다라는 신호죠. 이때 들어가면 심리적으로는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뉴스 이후로 주가의 반응입니다. 가장 좋은 진입은 뉴스 자체가 아니라 뉴스 이후의 주가의 반응입니다. 기술 뉴스가 나왔는데 빠지지 않는다. 오히려 거래량이 붙는다. 이건 시장이 그 재료를 긍정적으로 소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동성의 축소입니다. 급락, 급등이 반복되던 종목들이 어느 한순간에 변동폭이 줄고 거래량이 안정되면 이건 다음 방향을 준비하는 구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의 접근이 가장 부담이 적겠죠. 로키드 헬스케어를 한문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변동성은 크지만 이유 없는 변동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서 수익과 손실을 가르는 건 타이밍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 없이 보면은 계속해서 흔들려 보이는 거고, 기준을 세우면 같은 차트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준을 어디서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늘 어렵고 종목은 늘 흔들리고 뉴스는 늘 엇갈립니다. 특히 로키드 헬스케어처럼 급락과 급등이 반복되는 종목에서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게 위험 신호인지, 이게 아직 과정인 건지, 버텨야 할지 나가야 할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주는 기준이 없으면 결국 사람은 감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제가 11년 동안에 이 주식 트레이더로 시장에 있으면서 계속 느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장을 몰라서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대응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혼자 판단하다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급락이 나오면 기준이 없으니까 무서워지고, 급등이 나오면 기준이 없으니까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불리한 타이밍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을 볼 때마다 늘 같은 질문부터 던집니다. 이 변동성에는 이유가 있는가? 이 회사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가? 이 뉴스는 단기 재료인가? 중기 흐름인가? 지금은 가격을 볼 구간인가? 아니면 이벤트를 볼 구간인가? 이 질문에 차분히 답이 나오면 주가가 아무리 흔들려도 대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키드 헬스케어도 지금 정확히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은 솔직히 말해서 혼자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 기준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닙니다. 수많은 급등주, 수많은 실패, 수많은 그때 왜 팔았을까라는 후회, 그 과정을 10년 넘게 반복하면서 조금씩 쌓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는 제가 11년 동안 시장에서 겪으면서 몸으로 배운 대응 방식, 타점 잡는 기준, 포인트를 보는 관점 그대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죠. 장 시작 전의 흐름, 장중의 변동성 대응, 종가 기준 판단, 이걸 계속 공유하면서 시청자분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합니다. 지금 이 급락을 어떻게 보세요? 이 구간 아직 유지라고 봐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은 기준으로 같이 보고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맞춰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타점이 잡히고 포인트가 보이고, 혼자였다면 놓칠 수 있는 그 구간에서 함께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누군가 혼자 잘해서 돈 버는 구조가 아니라 같은 기준을 공유하면서 같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충분히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더 잘 그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를 남들보다 빨리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구간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흐름만 잡히면 시장은 훨씬 덜 무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로키드 헬스케어처럼 해석이 갈리는 종목일수록 이 기준의 차이는 결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혼자 보면 급락, 급등에 계속 흔들리지만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아, 이래서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시장은 공포가 아니라 이 대화처럼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을 혼자만 보고 끝내지 않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같은 질문을 던지고 같은 흐름을 보는 사람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며 대응을 합니다. 혼자 보기 놓치기 쉬운 자리들 같이 보면 생각보다 훨씬 또렷하게 보입니다. 010-4825-0472로 강교수의 8번 문자 넣어주세요.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과 시장 분석, 종목 분석, 시장 브리핑까지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돈을 바라고 가입비를 바라고 이 창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 이 대응의 기준이 안 서신 분들까지 그동안 지속적으로 분석해왔던 매매 전략 보고서, 이 흐름 잡아가셔서 현명한 투자 하시라고 제가 창에다가 공유드렸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기준을 통해서 큰 수익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있게 될 기업의 전략, 핵심적인 목표, 핵심 자료까지 창에다 공유해드렸으니까 이 소통방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 수익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수익 잡아가시고 또 인증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분들 또한 자기만의 기준을 잡고 투자 가운데에서 타점을 잡고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수익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움직인 사람과 움직이지 않은 사람의 차이로 갈리게 되고, 전략을 세웠는가
전략을 세우지 못했는가의 차이로 또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시간 3시라고 종가 매매 기준으로 종목들 선별해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종가 매매방 들어가 보시면 매일 장마감 후에 다음날에 급등할 수 있는 종가 매매 3종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목요일날 추천드렸던 종목 오름테라피틱, SPG, 나노팀까지 3종목 추천드렸는데 이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름테라피틱입니다. 암세포에 대한 표적 치료제가 파이프라인으로서 가치가 부각되는 점으로 제가 목요일날에 추천드렸습니다. 현재 이후에 25%라는 급등 만들어냈었죠. 8%라는 갭 상승까지도 이룩해냈습니다. 구매하신 투자자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다음 SPG입니다. 로봇의 핵심 부품 모터와 감속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부분 우리가 잡고 가야 된다고 타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SPG 29%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죠. 마지막은 나노팀입니다. 스페이스X 관련주로 X상향 방열 소재 납품 이력이 있어서 부각된다라는 점에서 제가 추천드렸었습니다. 그 결과 나노팀 30% 상한가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름테라퓨틱 25% 급등하는 모습, SPG 29% 급등하는 모습, 나노팀은 30% 상한가 달성하는 모습까지 나타냈습니다. 수익 잡아가신 투자자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종가 매매 3종 추천드렸습니다. 이 정보 소스, 급등할 수밖에 없는 소스 놓치지 마세요. 010-4825-0472로 강교수의 문자 8번 넣어주셔서 실시간 소통방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될 그 방향성과 흐름, 그리고 종가 매매 추천으로 매일 3종씩 함께 수익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돈 받지 않습니다. 가입비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제 영상 시청하시고 제 방에 들어오신 소통자분,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부분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방송인 만큼 흐름과 타이밍 잡아가시면서 우리가 큰 수익 함께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한번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로키드 헬스케어를 통해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린 것, 이 종목이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이 흔들림을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이 관점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순간은 정보가 없을 때가 아니라 이 정보는 많은데 기준이 없을 때입니다. 로키드 헬스케어처럼 급락 급등이 반복되는 종목은 그 기준이 없으면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조금 빠지면 불안하고 조금 오르면 조급해지고 결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재료가 있다가 아니라 이 재료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재료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변동성이 왜 커질 수밖에 없는지, 이 흐름을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나면 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시장이 훨씬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11년 동안에 트레이더로서 있으면서 확실히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수익은 예측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응에서 나온다. 미리 맞추려고 하면 항상 흔들리지만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로키드 헬스케어에서 이 이야기도 바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종목이 당장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기술이 확장되고 있고 기업은 그 설명이 바뀌고 있고 시장은 그 변화를 해석하는 관점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등락에 집중할 시점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으로 이 흐름을 따라갈 것인가, 훨씬 중요한 구간인 거죠.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로키드 헬스케어의 차트를 볼 때 예전처럼 막연하게 불안하기보다는 아, 이건 변동성을 소화하는 과정이구나, 아직 구조가 유지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한 단계 위에서 차트를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영상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누가 더 빨리 끝 들어가냐, 그 게임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느냐의 게임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이 시장엔 위협이 아니라 대화처럼 읽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정리한 이 관점, 이 기준을 여러분 각자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가져가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종목, 또 다른 흐름 속에서 이 기준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